네, 방글라데시 수도의 외국 공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극 테러로 민간인 20명이 숨졌습니다. 한때 한국인도 사망자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와서 긴장이 고조됐지만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어제였죠. 이 방글라데시에서 끔찍한 인질극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한국인도 포함이 됐다는 보도가 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어제 밤에 한 9시쯤이었습니다. 9시쯤에 AP통신, 미국의 AP통신에서 그 방글라 인질극 테러의 희생자 중에 한국인들이 있다라는 보도를 긴급하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 그러니까 복수의 용어를 사용해서 한국인들이 있다라고 이런 보도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외국인들만 테러 대상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도 있을지 모른다는 이제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밤 9시부터 우리 정부도 다시 한번 재차 이제 방글라데시 정부 쪽에 재차 확인 작업을 거쳐서 한 2시간쯤 뒤에, 그러니까 밤 11시 정도 됐죠. 11시 정도에 우리 정부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다라는 이제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한때 소동이,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동이 벌어진 거죠. 예. 자, 희생자 20명 가운데 일본인 희생자가 무려 7명입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도 어제 좀 하루 종일 좀 긴박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어제 인질극 현장에서 인질로 잡힌 그 외국인들 다 합쳐서 한 30여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중에 일본인만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처음부터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정부에서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그 일본이 일주일 뒤면 이제 참의원,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이 다른 나라로 치면 상원 같은 격인데요. 상원 같은 그 참의원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어제 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유세 일정, 홋카이도에서 유세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격 취소하고 이제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고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8명 중에 1명은 구출이 됐지만 7명은 결국 이제 그 인질극 테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압 작전이 개시되고 나서 이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진압 작전이 개시된 후에 10여 명이 먼저 구출이 됐는데 이 소식도 일본 정부의 발표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알려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다가 결국 이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니까 아베 총리가 통한의 극치다, 정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일본인 사망자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코이카, 그러니까 좀 못 사는 나라, 잘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하는 기구 있잖아요. 그런 기구가 이제 일본에도 국제협력기구라고 있는데 그 협력기구에 소속돼서 방글라데시에 파견돼서 그런 원조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라고 해요. 남자 5명에 여자 2명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고 이 직원들에 대한 그 목숨을 잃은 직원들에 대한 애도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어제 하루 종일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비해서 조금 안이했던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약간의 차이를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이 인질극 현장에 잡혔다가 1명이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출된 이 1명은 부상이 크지는 않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1명을 통해서 그 인질극 현장 안에 다른 7명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구출된 건 나뿐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상황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쉬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 구출된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방글라데시 정부 쪽에 확인을 하고 동시에 그 내부에서 연락 두절된 교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병행을 한 거고요. 근데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 연락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연락할 방법,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금방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밤에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또 2시간 동안 다시 또 재차 확인을 해서 최종 확인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부분은 차라리 좀 더 일찍 확인이 됐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외신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됐으면 이런 잘못된 외신 보도도 막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도
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현장이요. 외국 공관 밀집 지역이라고 했고 우리 한국 대사관도 불과 7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벌어졌다고요. 네, 여기가 빵하고 샌드위치, 커피 같은 것을 파는 그러니까 예. 그냥 뭐 커피만 파는 카페는 아니고 식사도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카페였다고 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 공간 밀집 지역에 있고 한국 대사관도 직선 거리로 한 700m 정도. 그래서 네. 우리 대사관 직원들도 종종 이용하던 네.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민간인 희생자가 20명이 났는데 이 중에 9명이 이탈리아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식당에서 이탈리아 대사관은 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탈리아 대사관이나 그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그런 카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인질극 자체가 이제 밤 9시 30분쯤에 시작이 됐거든요. 갑자기 이 총기와 폭발물을 든 괴한들 9명이 이 식당에 난입하면서 네. 이제 30여 명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시작해서 한 10시간 정도 대치를 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군 병력이 출동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 괴한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대치를 했나 봐요. 저항을 하면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경찰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는데 그중에 중상자가 또 다수라고 합니다. 아. 이런 와중에 이제 날이 밝으면서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이제 인질극이 정말 예. 긴박한 인질극이 계속됐고 네. 날이 밝으면서 방글라데시 정부가 결국 진압 작전을 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특수부대는 물론이고 뭐 특공대원들 그리고 탱크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현장에 진입을 해서 인질이 13명을 구출을 했지만 그 나머지 20명은 결국 시신으로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괴한 6명, 9명 중에 6명도 현장에서 사살이 됐습니다. 네. 네, 이 현장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이 인질들을 살해한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슬람 경전이 이 코란을 외우지 못하면은 고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이 사망자가 다 외국인인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망자 20명 중에 18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그 진압작전을 개시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시신들 20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시신들이 대부분 예리한 흉기로 난자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잔혹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그 18명의 외국인 중에 이탈리아인이 9명, 그리고 일본인이 7명, 그리고 미국인 1명, 인도인 1명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2명이 이제 방글라데시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괴한들이 그 인질들에게 쿠란을 외우게 했나 봐요.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쿠란을 외워봐라, 그 이슬람 경전을 외워봐라라고 해서 이제 무슬림들이면 이제 외울 수가 있겠지만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무슬림이 아닌 그렇죠. 사람들은 외울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주 잔혹하게 고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진압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현지인들은 거의 풀어줬다고 해요. 그 방글라데시가 그 종교상으로 보면 이슬람교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예. 대부분이 이슬람교고 현지인들은 다 풀어주고 나머지 외국인들 아니면 쿠란을 잘 모르는 방글라데시인들만 남아서 이렇게 참변을 당한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외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였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네. 네. 지금 일단 이번 테러 역시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만 노린 거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IS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우리가 한 소행이다라고 배후를 자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언제나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IS가 이제 테러가 날 때마다 모든 테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인질극 같은 경우에는 IS가 배후인 쪽으로 약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테러 사건이 있기는 했는데 그동안은 아주 소규모 인원이 그냥 흉기 정도를 들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뭐 묻지마 폭행을 하든지 뭐 이런 난입을 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예. 이번에는 괴한 9명이 잘 무장된 상태로 식당 하나를 인질로 잡고 인질극의 현장으로 잡고 30명을 인질로 잡아서 10시간 동안 대치를 했다는 건 이건 정말 훈련된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범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뒤에 아무래도 잘 조직된 이제 테러 단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당국은 물론이고 그 미국도 IS의 소행에 이제 무게를 싣고 있는 편이고요. 이게 외국인들을 겨냥한 부분은 지금 추정하기로는 네. 아마 미국과 그 동맹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미국 주도의 그 연합군이 지금 IS를 상대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공습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 때문에 IS의 세력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필이면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테러를 한다는 거는 그 예. 외국인들의 소속 국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과 굉장히 부쩍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미국과 함께 G7의 국가고 계속해서 이제 동맹 우방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국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세계에 그 미국과 그 동맹국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외국인을 좀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닌가 그런 추정이 듭니다. 네. 이 IS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IS의 소행이 확정이 됐다면은 네. 이 지난번 터키 공항 테러도 그렇고 이제는 이 IS의 테러가 아시아 쪽으로 넓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달 29일이 IS가 이제 자칭 건국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한 2년 정도가 된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IS가 건국 1주년이 됐을 때도 세계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2주년이 됐을 때 그 즈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스탄불 공항 테러가 발생하면서 연쇄 테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 또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테러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시다시피 주로 IS의 테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에서 이제 빈발을 했었는데 아시아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글라데시, 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이 됐다는 점에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IS가 최근에 이제 소프트 타깃, 그러니까 그냥 민간인이나 관광객들, 그러니까 아무 뭐 자기네들의 테러 수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그냥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소프트 타깃 테러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이 테러를 아시아로 확장한 부분들,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미국과 유럽과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뜨려서 이걸 세계에서 이제 테러를 감행함으로써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테러의 안전지대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백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